검색창에 112가 나와요.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치워온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겠네요. 증거가 될까 봐. 없어진 물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 이번 주 미제 사건 코너입니다. 네. 아, 근데 이 미제 사건은 내가 다른 데서도 좀 많이 했었고, 솔직히 얘기해서. 네, 많이 하셨어요, 하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사건을 위해서 이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정작이 우리 사건을 위해서는 이걸 안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전주 여대생 이윤희 양 미제 사건, 실종 사건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시신도 발견 못했으니까 수의대생이었잖아요. 그 이윤희 양 그 실종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거. 진짜 시끄러웠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그 유명하고 논란도 많았던 그런 사건인데 저는 이게 당연히 제가 한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작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건을 위해서는 이걸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한번 하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네. 수의대생 실종. 네, 맞습니다. 요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내용 거의 다 아실 내용.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2006년도에 일어났거든요. 2006년 6월 6일이니까 현충일이에요. 그러네요. 6월 6일 날 이제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쪽에 그 전북대학교 있어요. 예, 있죠. 그렇죠? 그 수의과대학 4학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윤희 양이 29살입니다. 네. 나이가 좀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뭐 좀 알려드리겠지만 그날 하여튼 6월 6일 날 이윤희 양이 이제 행방불명 되고 지금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윤희는 실종 전날인 6월 5일 날, 6월 5일 날 이제 저녁에 본인이 자취하는 그 금암동 그 원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덕진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교수 뭐 학과 학생들 한 40여 명 이렇게 아마 내가 볼 때 이제 종강 파티 할 때네. 종강 파티. 그러니까 6월 5일 날 종강 파티를 자기 원룸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동네에서 종강 파티를 교수 학생 한 40여 명이 했던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새벽에 행사가 끝난 후에 01시 50분경에 그러니까 나를 센 것 같아요. 6월 5일 날 아마 한 8시나 7시나 8시 시작해가지고 날밤 꼬박 넘어가서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 다음날 01시 50분경 그러니까 6월 6일이 되겠죠. 그 즈음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실종돼 버린 거예요. 어디 간겨? 그러니까 분명히 그 종강 파티에서 이윤희 양이 나간 거는 그러니까 새벽 01시 50분경이에요. 그때 이제 집으로 간 거는 명백한데 그 이후로 이제 사라져버린 이제 이런 사건인데. 그리고 고향이 원래 전북이에요, 교수님? 아닙니다. 이윤희는 집이 남양주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데 원래 이윤희 양이 이화여대에서 통계학과 통계학하고 미술하고 이거 복수 전공했죠. 대단하다. 그 재원이에요. 통계학과 또 알아주는데. 네, 재원입니다. 이게 통계학하고 미술을 복수 전공 해가지고 한 6년간 수료를 이미 했고. 그런데 꿈이 이제 수의사였대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1학년으로 편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29살이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유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종 당시에는 졸업할 때까지 한 학기 남겨놓은 한 학기 남겨놓은 그런 상태에서 실종이 돼버렸는데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소에 비해서 그날 좀 우울해 보이기는 했대요. 우울해 보였다. 그렇지만 뭐 특이한 거는 없었고 그 당시에 남자 그 수의학과 동기생이었던 김모 씨의 그 김모 군의 그 배웅을 받아서 걸어서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01시 50분에 집에 간 것까지 나왔고 그리고 새벽 1시 50분부터 1시간 정도 인터넷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검색 기록이 좀 이상했다.
아, 기록. 그게 뭐냐면 네. 검색 기록에 검색창에 112가 나와요. 하나하나 둘이. 예. 그리고 강제추행이라는 단어를 3분간 검색을 합니다. 뭐야? 그리고 새벽 04시 21분에 컴퓨터를 끈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일견 유추하면 뭐냐면 날밤 꼬박 세워가지고 01시 50분경에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01시 50분부터 인터넷 검색 기록이 있으니까 1시간 네, 정도 네. 인터넷 검색 기록이 있는데 그 검색창에 키워드가 112하고 강제추행이 있다. 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종강 파티 하는 거기에서 무슨 그 강제추행이 있었거나 아니면 1시 50분에 나와서 집에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강제추행을 당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112도 그 검색을 하고 강제추행도 검색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종강 파티 그 전에 강제추행 당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때 들어가갖고 강제추행 112를 눌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러나 보다 가능성은 종강 파티 현장이거나 아니면 가는 과정에 강제추행을 당했을 확률이 더 많죠. 네. 엄밀히 얘기하면. 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112를 누른 이유는 이제 그거 같습니다. 112 이거 해본 거는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날치기를 당했대요. 이윤이.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들어있는 가방째 아이고, 어떡해. 날치기를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컴퓨터로 네. 이제 검색 같은 걸 해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거는 이제 같이 데려줬다고 따라갔다고 데려다 준 것보다 따라갔다는 이양이 혼자서 가니까 아마 평상시 호감을 갖고 있던 그 동기생 김군이 뒤를 따라갔던 것 같아요. 뒤를 따라간 거라고요? 뒤를 따라가지고 와서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까지는요. 그러면 명백히 김군이 말한 대로 사실이라면 집으로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네네. 그리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 접속해가지고 112 강제추행을 본 거는 명확해요. 그죠? 네. 그거는 명확해요. 그러니까 즉 말하면 집에 와서 실종됐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그거는 뭐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밝혀졌냐면 이거 발견도 참 늦게 됐어요. 꼬일래니까 그래요. 자, 그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양의 신변에 어떤 이상이 왔을 텐데 네. 그거를 발견한 거는 너무 늦었어요. 언제예요? 자, 평상시에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6월 7일 날 이윤희가 결석을 해요. 하루 지나서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상하게 여긴 이 김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점심 때 이제 집을 방문했어요. 네.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 잠겨 있고 안에서 개들이 킁킁 짖는 소리만 들리고 인기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4학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수강할 과목이 한 과목 정도에 불과했대요. 예. 그 정도는 국가고시 준비하면서 빠지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에이 오늘 수업 안 들을래나 보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 네. 이건 이제 김군 얘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 날이 지났어요. 이틀째 되는 날이죠. 6월 8일 날에도 결석을 해요. 학교에 안 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 이제 이 김군하고 또 이제 학과 동기생들이 점심 때 원룸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으러 점심 같이 먹자고 부르러 간 거지.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찾아간 건 아니에요. 이제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문은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고 안에서 개 짖는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양이 있는 그 집 그 건너편에서 이렇게 보인대요, 아내가. 그 건너편에 이제 가가지고 그 건너편 원룸이에요, 거기도.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창문으로 이제 그렇게 가서 살펴봤어요. 그 비어 있었나 봐요, 그 건너편이. 살펴봤더니 이상하게 그 이윤희 양의 그 원룸 창문이 열려 있고 방 한가운데 보여요. 방 한가운데가 거기에 신발이 보여요. 신발이 방 한가운데 보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잡동사니가 너절하게 굴러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그때 이제 얘들이 아주 이상하게 하네. 개들이 저렇게 물어다 놓고 개판치나? 그렇지. 근데 그 원래 이윤희 양은 장기 외출할 때는
걔들은 그 다용도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가곤 했대요. 근데 거기 그 나와서 돌아다니기 놀 정도면 멀리 간 거는 아닌데 이상하다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집이 남양주니까 혹시 남양주 갔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아마 이제 그 남양주 저 부모님 집을 아는 전화번호 아는 사람이 있었나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근데 집에서 저 전화 받더니 아니 우리 딸 온 적 없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때부터 얘들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경찰하고 119 구조대를 부르는 거예요. 혹시 몰라. 불러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문을 열어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저 도어락 있잖아요, 현관. 그거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개 2마리만 있고요. 예, 아무도 없고 이제 이윤이가 기르던 애완견 2마리만 있고요. 그리고 얘들에 의해서 방이 굉장히 너저분해졌겠지. 너저분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출동해서 들어갔던 경찰들은 아마 이게 참 문제예요. 이틀이잖아요. 학교 안 나온 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 아마 잠깐 어디 간 거 아니겠어? 그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여겼고 그러니까 이제 갔던 학생들 중에서 2명은 파출소 가고 가출 신고서 작성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남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전화했으니까 부모가 내려온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님 내려오시니까 걱정하지 말게 지저분한 거 치우자. 청소를 다 해요. 벌써 여기서 이 사건 꼬이는 거 느껴지죠? 청소를 핸드폰도 없어졌고. 그 전에 없어졌죠. 중간 파티 전에 이미 가방 날치기 당해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들이 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틀 안 왔는데 청소 다 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청소해버리면 혹시라도 그 방에서 무슨 현장이라면 누가 침입해서 있었다면 거기서 뭐 흔적이 족적도 있을 수 있고 DNA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챙길 수 있는 실익이 많잖아요. 그거 싹 쓰리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자,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죠. 부모도 내려오고 이제 막 수사가 개시됐을 거 아니에요. 없었잖아요. 경찰은 6월 10일 날 이제 수사하던 도중에 이윤이 인터넷 사용 기록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인터넷 검색 기록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실종 당일날 한 3분 동안 그 네이버 이용했는데 그 네이버 지식인 검색 내용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앞에는 설추행이에요. 설추행. 급하게 치느라고 성추행을 친다는 게 니을자 붙여갖고 설추행 쳤다가 그 다음에 성추행 쳤다가 그 다음에 112를 칩니다. 이게 한 3분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남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내용. 어떤 아저씨가 따라와 가지고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 요런 게 강제추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는 요런 묻는 내용이에요. 지식인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당했다는 거네. 이거는 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질문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이 이때부터 이제 공개 수사, 탐문 수사, 우범자 수사, 대대적인 수색까지 펼쳤지만 뭐 성과가 전혀 없었고요. 또 이 공개 수사하니까 제보도 뭐 10대 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 언론 보도에 10대 건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요 한 30건 이상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이제 의미 없는 게 너무 많았고 그 관련이 없는 걸로 밝혀졌고 이제 그러다가 6월 10일 정도 됐을 때 서울에서 이윤이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적이 나와요. 로그인해갖고. 로그인해가지고 그거 본인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윤이가 접속했는지 알아보려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를 쳤는데 이것도 결국은 누가 접속을 해봤는지 이거 못 밝혔습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게 좀 미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보면 이게 참 꼬일래니까 그 날치기 당했을 때 가방 안에 신분증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휴대폰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분증이 있었다면 그걸 가지고 인터넷 접속은 할 수 있었겠죠. 들어가서 그렇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강 때가 가장 그 의심스러운. 그러니까 경찰도요. 예. 이 종강 파티 할 때, 종강총이죠. 종강총회 할 때 이 성추행 같은 걸 당했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봤어요. 저라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참석했던 교수부터 학생들 전체 낱낱이 아마 일일이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거를 거기서 안 나왔어요. 거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04시 21분경에 그 컴퓨터가 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검색 한참 한 다음에 윤희한테 아무 문제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04시 21분경에 끄고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평상시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한번 켜놓으면 안 끈대요. 거의.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냥 그러면 뭐 저 컴퓨터라든지 TV나 아예 자동 종료를 또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본인 습관 아는 거야. 자기가 잘 안 끄니까 나 이거 안 되니까 내가 자동 설정을 해놔버린 거야. 꺼지게. 이것도 꼬였네. 여기서도 또 꼬이기 시작. 어떡하냐. 그러면 만약에 그 이전에 이윤희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 TV나 컴퓨터 전원을 끈 사람, 그 사람이 이윤희의 실종 사건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윤희 친구들이 처음에 이제 방에 강제로 열고 진입을 했잖아요. 경찰하고 119하고 같이. 그때 들어갔을 때 방이 엄청나게 어질러지긴 했었어요. 어질러지긴 했는데 없어진 물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는 그 이윤희가 아주 애지중지하는 그런 교자상 같은 거예요. 상. 그게 이제 뭐 원룸이다 보니까 그거 깔아놓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어떤 때는 거기다 저 커피도 놓고 마시고 뭐 이런 용도로 애지중지 아마 그 자기가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이었던 것 같아요. 찻상. 근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걸 그러면 또 어떻게 알아? 이윤희가 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전날 이윤희 친구가 들어가서 그 찻상이 거기 있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함 속에 공구함을 펼쳐보니까 거기 망치만 유일하게 없어졌어요. 망치가요? 원래 있었는데. 왜 이제 그 6월 5일 날 그럼 그 전날 저 찻상이 집에 있는 걸 알았느냐? 이윤희가 친구하고 함께 이제 깜빡 자기 집에 놓고 온 저 실험 요령, 수의과 대학이니까 실험 요령이 적힌 메모지가 있었대요. 그걸 집에다 놓고 온 거야, 이윤희가. 그러니까 자기 친구한테 야, 나 그거 놓고 와서 우리 집 가서 그거 갖고 오자. 그래서 친구가 따라가 가지고 이윤희가 메모지 그거 막 찾고 있을 때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제 친구는 기다려서 메모지 찾을 때까지 그때 바로 앞에 있던 커피잔 한 개가 올려져 있던 찻상. 그 찻상을 봤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분명히 찻상이 있었어. 그런데 문 따고 들어갔을 때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찻상이 없어진 게 이상한 거야? 아주 아끼던 거래요. 애착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분명히 찻상이 사라진 거예요. 찻상이 없어졌네, 일단. 그런데 이 찻상이 언제 또 발견이 되냐면 6월 13일이에요. 한참 지났어요. 이제 이윤희 아버지가 이제 그 원룸에 딸 집에 와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룸 주변을 막 다 뒤지고 이제 찾으러 다니고 난리 쳤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발견한 게 뭐냐면 원룸 앞 도로변에 폐가구 더미와 이 밭 언덕 사이에 좁은 그 틈에 이렇게 그 찻상 상판만 거기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를 다리는 없어졌어요. 꺼내서 다리는 없어졌어요. 다리는 금속 재질이에요. 그게 발견된 거예요. 네 다리가 다 없어지고 상판만 있었는데 다리 뜯어내면서 아주 정교하게 드라이브로 돌려갖고 싹 그것만 뜯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판에 찻상의 다리만 4개가 없어지고 상판은 찾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없어진 물건 중에 망치는 끝내 발견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여러 가지. 만약에 범인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몸싸움 과정에 있었거나 뭐 하는 과정에서 상에 엎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손을 짚었으면 파손됐겠죠.
예, 파손되거나 찌그러졌겠죠. 네. 그 상황에서 뭐가 묻었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건 없애야 될 물건이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밖에다 갖다 집어 던졌는데 네. 고물을 주워가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리밖에 쓸 게 없어요. 금속 재질은. 그럼 다리만 뜯어갔을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상판은 그냥 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곧 틈 사이에다가 상판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지. 그 자리다 그것만 뜯어나고 그냥 방치해도 그만인데 네. 이거는 그 틈 사이에 넣었다는 거는 이거는 절대로 고물 수입업자가 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네,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거는 이 사건과 연관돼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상판 뜯은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 또 봐야겠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망치는 범행도구 아니었을까 싶기도 네, 하고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제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이제 애들 연락 받고 부랴부랴 언니까지 부모가 다 내려왔어요. 네, 와야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먼저 도착한 건 이제 아마 부모님보다 이윤이 언니가 있었나 봐요. 언니가 먼저 도착해갖고 그 와서 동생 이제 집 막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와중에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발견해요. 베란다 창틀에서? 네, 베란다 창틀에서 담배꽁초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윤이는 담배를 안 펴요. 예전에 폈었대요. 예전에. 네. 예전에는 이제 2대 제약 중일 때는 폈었는데 예, 지금 끊었대요. 그렇지만 또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한 대씩 폈다는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담배꽁초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이윤이 언니 입장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동생이 지금도 부모님이 왔는데 담배 피는 거를 알으면 부모님들이 속상할까 봐. 얘가 아직 담배 펴? 네. 이럴까 봐 그 담배꽁초를 버려버렸어요. 언니가. 아이고. 환장할 일이에요. 이 사건은 정말 꼬이려니까 희한하게 꼬이더라고 이거. 담배 그거 중요한 건데. 제 생각은요. 물론 범인이 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어떤 범인이 담배 피우고 거기다 버리겠습니까? 이건 이윤이가 피웠을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배꽁초는 중요한 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언니가 그냥 치워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청소 싹 해버렸죠. 언니는 내려와서 그 창틀에 있는 담배꽁초까지 치워버렸죠. 제가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초기에 경찰이 출동해갖고 현장 보존 조치하도록 지시했었는데. 네 말이요. 경찰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놈들 말이에요. 이놈들도 와가지고 이거는 멀쩡한 애가 이틀 동안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집이 난장판 돼 있는데. 집이 난장판 돼. 그러면 거기 폴리스 사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해야 되네요. 근데 야 곧 놀러 갔겠지. 곧 들어오겠지. 야 가서 한 2명 니네들 정 그러면 니네들 가서 파출소 가서 빨리 가출 신고서 작성해라. 우리가 가출 신고해가지고 수비할 테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간 거야. 파출소로 달랑달랑. 지들은 이제 가출 신고 접수하러. 그리고 그 사이에 나머지 한 2명은 남아갖고 청소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내가 볼 때 초등사 이거 현장 나간 애들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이거.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이거. 어? 에이, 정말 이건 뭐. 그리고 나서 생존 반응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0일 날 없어진 신분증을 사용해가지고 계정에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는지 여부. 근데 CCTV가 봐도 특별한 게 안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수사를 저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 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호텔 CCTV거든요. 네. 이윤이 6월 10일 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모 호텔에서 누군가 이윤이의 계정으로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메일을 확인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요건 CCTV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 장소 같으면. 근데 왜 이게 호텔 CCTV를 확보해서 판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CCTV 영상 어디에도 이윤이 실종하고 관여된 걸로 의심할 만한 인물의 모습은 포착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뭘 근거로 해서 이윤이의 그 실종에 관여된 거하고 연관된 의심 가는 인물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 영 같은 거. 몽졸이 다 조사해야 돼. 몽졸이. 그 즈음에는. 귀찮아도 해야죠. 그렇죠. 여의도 요 모호텔 근처 어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컴퓨터가 있는 곳하고 연결된 출입자 전체는
사거리, 몽조리 다 조사했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발견 못했다 하는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또 교수님 궁금한 게 그 날치기범들이 가져간 거 뭐 지갑이나 뭐 신분증 막 이런 카드 거 아니에요. 네. 걔는 수사 안 했어요? 그것도 조사를 했는데 뭐 못 잡았으니까 날치기 범인 자체를 못 잡았으니까 못 잡았는데 분명한 거는 거기에 들어있던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이 마지막 위치는 나왔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전북대학교 삼성회관 우리 저 토크 콘서트 한대입니다. 엊그제 토크 콘서트 있잖아요 우리. 그 저 삼성회관 그 인근에서 마지막 위치예요. 그 뜬 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 사건 하는 사람들이 야 이건 내부 인수행위야. 학교 내에서 이거 휴대폰 위치가 마지막 위치가 잡혔으니까 날치기 당한 거.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가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삼성회관이 있고 바로 옆에가 큰 도로예요. 바로. 그럼 도로로 날치기 한 놈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켰으면 그 비주국은 똑같이 써요. 그럼 같이 뜨죠. 그래서 이거는 저 도로가에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신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경찰이 수색하면서 아까 그 친구들이 그 건너편 원룸에 가서 이렇게 내려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수색했어요. 그래 거기 수색해 보니까 진짜 이윤이 양 원룸이 환하게 내려다 보였는데 들여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 원룸을 뒤져보니까 비어 있는 집인데 거기서 누군가가 머무르다 간 흔적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빈 담뱃갑하고 휴지 정도가 남아 있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그 찾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윤희 양이 종강총회 그 가방을 들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방 속에는 동물용 마취제하고 주사기가 발견이 됐대요. 그 안에서. 그 마취제 함부로 못 들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수의대 학생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원래는 개인이 함부로 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뭐 실험하다가 그냥 사용하다가 가방에 넣고 왔는지 그 여부는 이제 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의심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닥에 말라비틀어진 꽃다발이 너줄했을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화를 처음에 받아가지고 이제 말려서 아마 그 현관문 요 위쪽에다 걸어놨던 거예요. 많이 해요 그렇게. 걸어놨던 것 같은데 이게 떨어져서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근데 걔가 거기 점프해가지고 그걸 하진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죠. 꽃다발하고 연관돼. 이게 박혀 있으니까. 누가 뭐 잡아 뜯어갖고 던졌거나. 뭐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이제 경찰이 꽤 수사를 했는데 그건 이제 김군이 선물했던 꽃다발이라고 그래요. 김군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김군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가족이 이제 딸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6월 8일 날 오후 6시경에 도착을 했어요. 이틀 있다가 전주로. 아니 이게 이틀 있다가 아니지. 이틀 있다가 애들이 알고 전화하고 바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요. 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오후 6시에 와서 이제 뭐 여기저기 알아보고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서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잠을 잘 준비를 했는데 이불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이윤이 양 이불이. 이불이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이불을 찾다가 세탁기 뚜껑을 이렇게 열었더니 거기에 이불이 있더라는 거야. 세탁기에. 그리고 이불 밑에는 수건 4장하고 팬티가 한 장 있더라는 거야. 요게 수건 4장하고 팬티가 한 장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불은 나중에 이제 확인한 건데 그 이불은 개가 막 밟아놓으니까 남아가지고 집안 청소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나이 좀 먹은 여학생이 그 들어오니까 세탁기에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불이 없었던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발견한 거고 그러면 세탁기에다 이불을 집어넣을 때 세탁기 안쪽에 열었을 때 내용물이 뭐가 있었는지는 그 학생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이 봤을 때 지금 부모님이 본 대로라면 이불 밑에 수건 4장하고 팬티 한 장밖에 없잖아.
그러면 수건 내장과 팬티 한 장만 있었어야 돼. 그 학생이 입을 집어 넣을 때도. 그렇죠. 근데 그 학생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수건 내장하고 이불 팬티 한 장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 더 많은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부모님이 잘나고 이불 사지면서 볼 때는 이불 밑에 수건 내장하고 팬티 하나만 있었다는 거야. 어디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여학생이 청소하면서 봤을 때 세탁기 내 내용물, 수건 내장, 팬티 한 장 이외에 다른 물건이 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학생은. 그런데 그 있었던 건 옷일 가능성이 있다. 이윤이 옷.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치운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겠네. 증거가 될까 봐. 이렇게 또 유추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도 또 유추하는 거예요. 뭐 눈 제대로 보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관련돼서도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는 또 뭐가 의심이 되냐면 같이 남아서 청소한 사람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탁기 내에 있던 팬티 팬티 한 장과 수건 내장 이외에 다른 물건, 이윤의 옷일 가능성이 많은 물건, 그거는 그럼 따로 뽑아서 청소를 하던 그 중에 누군가가 증거가 될까봐 버린 거 아니냐, 싸다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수님, 말씀 죄송한데 청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 나 그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었거든. 청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오든 말든 놔둔 문제지 남의 집 왜 청소를 해. 글쎄 그 부분도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다 치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분명한 거는 나이가 좀 많은 이 같이 청소를 한 여학생은 분명히 본인이 너무 이불이 애완견 때문에 더러워져서 이불을 세탁기에 넣으려고 세탁기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제법 수북히 쌓인 많은 빨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내가 이불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발견해서 이불을 꺼내고 봤을 때는 수건 내장하고 팬티 한 장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여학생이 봤을 때 더 있었던 그 옷까지는 과연 누가 치웠냐? 그럼 네가 치웠냐? 나는 그럼 이불 덮고 끝났으니까요. 그럼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군이었거든요. 그게 김군이 의심을 받는 거야. 그래서 김군이 의심되는구나. 김군이 그거를 치운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김군이 청소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큰 종량제 봉지가 꾸역꾸역 발로 밟아갖고 넣어서 그 밖으로 치웠다는 거예요. 치웠는데 그것도 바로 앞에 내놔서 누가 가져가게 되는데 먼 몇백 미터까지 가서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김군이 엄청나게 증거인멸 목적 아니냐. 너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희를 따라간 것도 너니까. 그렇지. 또 엄청나게 윤희를 좋아했던 것도 너니까.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의심을 이제 무지하게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윤희 같은 경우는 장거리 여행 가면 반드시 애완견들 다용도시 가뒀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자유롭게 있다는 얘기는 그냥 급작히 이윤희 양한테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집에 있다가 원룸에 있다가 뭐 검색하고 하는 과정에 있다가 급작스럽게 문이 열리고 어떻게 문을 열어줬건 뭐 두들겨서 열어줬건 열렸건 하여튼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우당탕탕했고 상이 부서지고 그죠? 꽃다발이 집어던져지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끌려나갔건 납치를 당했건 하여튼 이윤희 양은 집에 없기 때문에 다 간 거예요. 그때 문 따는 것도 부모님이 오셔갖고 따는 게 맞는데. 애들이 참. 그잖아요. 그거 함부로 뭘 따고 들어가. 오시라고 그러면 되지.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하여튼 분명한 거는 경찰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는 김군을 짝사랑했던 김군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봐서 수사 엄청 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겉담도 하고요. 많이 했는데. 특별하게 딱 떨어지는 게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은 그래서 현장에 애초부터 훼손이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청소해서 뭐 완전히 훼손된 거죠. 청소해버린 바람에 또 언니도 뭐 담배꽁초 다 버리고 DNA 같은 거 못 찾았고요. 이게 만약에 현장 감식 갈 때 그대로 뒀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다음에 망치는 범행도구로 봅니다. 경찰이. 그렇게 볼 수 있다. 끊임없이 망치를 범행도구로 보는데 그리고 막 너저분하고 꽃다발이 떨어지고 이런 거 봐서는 몸싸움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좀 되고요.
창문이 아까 열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창문으로 만약에 들어왔다면 그 범인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몇 층이에요? 밤에 창문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부가 보이는 저쪽 건너편에 원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빈 담배값, 네. 휴지. 네. 그런데 빈담값 그 담배값하고 휴지를 어떻게 감식하고 뭐 했는지 그 기록 없어요. 그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요? 일단은 김군을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이윤희 양이 없어질 때 최종적으로 따라갔고 가장 근접한 사람이었고 그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 이윤희 양 집에도 출입했던 사람이고 가장만 인물부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윤희 양 그 집안에 있던 어떤 물건 같은 게 이렇게 없어진 게 있었는데 사소한 것들 소소한 것들 어느 날 보니까 그거를 전부 자기네 집에 갔다가 그 김군이 그 어떻게 보면 관음 비슷하게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윤희 양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좀 약간 이제 좀 스토커네. 진호 그 뭐 스토킹 비슷하게 근데 지나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주거나 그래. 그래서 이제 김군을 그렇게 이제 의심하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윤희 양이 과외 공부를 했어요. 과외를.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과외 가르치는 게 그 수의과대학 교수님의 애였어요. 교수님의 애요? 교수님의 애한테 과외를 했는데 그 굉장히 친하죠. 친하니까 자기 제자 시켜갖고 내 아들 가르치지. 네. 그런데 그날 종강 파티 하는 날 그 교수가 옆에 앉으니까 윤희가 뻘떡 일어나고 자리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가까웠던 교수님하고 자리를 바꿔갖고 저한테 바꿔달라고 그래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앉아있다가 화장실 갔다 오더니 이윤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 남자친구 김군한테 김군이 맨날 지 쫓아다니니까 너 나 지금 화장실 갔는데 너 나 뒤따라왔었지? 그 김군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난 내가 화장실 왜 따라가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이윤희 양은 분명히 화장실 갔을 때 누군가 자기 따라온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늘 김군이 따라다녔으니까 김군이 온 걸로 착각을 해서 또 따졌던 거예요. 근데 김군은 나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연관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교수님하고 무지하게 친한데 친하잖아. 친하니까 자기 자식 과외까지 시키지 윤희를. 근데 그 친한 사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불편해져 가지고 옆자리 교수가 앉으니까 비껴서 이쪽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리 바꿔달라고 해서 앉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더니 너 나 따라왔었냐고 김군한테 따져 묻고 불쾌하다고 나가버리고. 그래서 또 이제 혹자는 이거는 또 이거 학교 내부에 교수를 비롯해서 그 교수도 조사받았어요. 교수를 비롯해서 학교 내부에 또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 김군 그다음 내부 소행. 또 학교 내부의 소행이라고 보는 시각이 왜 또 한참 시끄러워졌냐면 거기 이제 수의과 대학 같은 데서는 매주 해부한 동물들을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해요. 그냥 평소에 대충 한 30-40kg 정도 소각한대요. 그런데 사건 직후에 소각한 이 동물 해부한 동물 사체가 110kg으로 적혀 있어요. 와우, 뭐 이렇게 많어.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이미 학기가 끝난 시점이잖아요. 종강 파티 했으니까. 그래서 그 확인을 경찰이 해보니까 뭐 말이나 소나 대형 동물을 해부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많이 학교 끝날 때쯤이라 또 많이 해부 실습도 많이 안 했어. 그러면 평상시처럼 일주일에 30-40kg가 맞아야 돼. 근데 왜 110kg냐? 그러니까 이거 소각할 때는 또 그 내용물을 안 보내는구만. 이미 다 토막해가지고 넣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소각 전에 확인 안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용물이 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측하기도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소각 110kg가 급작히 30-40kg에서 110kg로 늘었다면 그 속에 포함된 거라면 충분히 출인 가능. 출인 가능.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 내부에 내부자죠. 힘 있는 사람이다. 내부자죠. 요렇게 두 가지로. 학생으로 보긴 어렵죠. 두 가지로 끊겨요. 이렇게.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네. 다 정리하면. 특히나 이제 용의자 김군 같은 경우는 아주 집중 수사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냥 김군은 근데 여러 면에서 집중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또 이런 말도 있기는 해요. 그 김군이 이 의심을 받는데 김군은 아닐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또 주변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뭐였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윤희가 신원불명의 남성하고 같이 알탕하고 술을 먹는 거를 지인들이 봤대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학생은 아니고. 그 지인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윤희의 지인으로. 그거를 학생들이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김군이 꼭지가 확 돌아서 질투하고 분노를 느껴서 범행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나는데 꼭 김군을 단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수는 당연히 이제 의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그 아래서 이 방송하는 바람에 교수가 확 떠올랐어요. 교수가 담당 형사가 인터뷰를 이제 막 해요. 그러면서 무슨 교수가 있고 하는데 입 모양이 이렇게 이제 녹음 처리를 했는데 그 교수 이름이 딱 떠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교수가 소각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수가 이윤희가 그 교수 애를 과외를 해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옆자리에 앉으니까 그때 피했고 이윤희가. 그다음에 교수한테도 조사를 했어요 경찰이. 그때 당신 몇 시에 그러면 종강 파티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02시에 갔다고 했다가 조금 이따 번복했어요. 02시 반에 갔다고 30분 또 오천하게.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 있고 성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가 옆에 앉으니까 피해가지고 다른 자리에 앉았고 화장실 갔는데 또 따라온 게 누군가 분명히 이윤희를 따라서 화장실 오지 않았겠느냐. 그게 이제 김군으로 이윤희는 알았던 것 같아서 김군한테 따진 건데 혹시 교수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수야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건은 분명히 면식범이고 수의과 대학 내 내부 인물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사용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요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이거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계속 족족 다 그냥 뭐가 뿅뿅 사라져 버리니까. 이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시신이라는 얘기는 지금 입에 넣기도 싫습니다. 지금 완전히 행불 상태인데 분명한 거는 생활 반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디로 처리했을까요? 염 교수님 생각 같아서는. 글쎄 일단은 저 입장에서는 집안에서 발생했다고 보면 예를 들어 망치를 사용했다 치면 피가 많이 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험용으로만 썼다면? 그 위험용으로 쓰고 이제 교사를 했다고 그러면 그냥 살인이라고 놓고 그냥 추정을 해보면 저희가 도단을 가지고 단정하는 건 아니고 교사를 했다 치면 위험용으로 망치 쓰든 간에 일단 혈흔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아예 없었으니까. 아니 있었는지도 몰라요. 청소를 사그리 해버려서. 근데 그것도 이제 많지는 많았으면 청소할 때 알았겠지. 근데 이제 목을 졸라 살해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침입할 때 뽀개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냥 없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머리 좋은 사람이 범행을 저질러서 이게 수사하는데 좀 애를 먹지 않냐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너무 이건 분명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가지고.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교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의심을 받았잖아요. 성추행 관련된 거 자리 바꾼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유추해가지고
110kg이 소각됐다는 것 때문에 교수 쪽 뭐 또 아니면 그 학교 관계자 쪽으로 막 그렇게 한편 의심을 받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김군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의심받는데 그러면 김군이 만약에 범행을 했다면 김군이 차를 끌고 다니느냐? 시신은 싣고 나갔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지금까지 아예 발견이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거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유추가 다 나왔어요. 그 김군의 아버지가 이제 뭐 그쪽 인근에 있는 그 지방 도시에서 뭐 이제 건축업을 한다.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다가 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 시신 처리해가지고 공사 현장에 유기해버리면 그건 발견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는데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죠. 유추를 막 그렇게 함부로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끝까지 김군 그 관련돼서 아버지의 도움 받았다 뭐 등등 해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법적인 문제가 좀 야기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군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제 저 병원을 냈어요. 수의과죠. 수의과니까. 동물병원 같은 걸 냈는데 이제 거기 자주 가니까 접근금지 명령도 아마 신청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당장에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뭐 어떻게 지금. 이거는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요 쓴 내용을 좀 보면요. 아우 아버지는 거의 너무 슬픈 얘기죠. 김군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김군을 거의 뭐 범인으로 단정해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물론 뭐 이분이 그 주장하는 내용을 쭉 그 분석을 하고 들어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법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100%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거 답답한 사건이네. 얘가 굉장히 답답한 사건이에요.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뭔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참나 이제 이윤희 양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와중에 이제 전주 발발이 그쪽 발발이 놈이 하나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그 범인 아니냐. 원룸만 전문으로 드나들면서 여성들 성폭행하고 금품강취하는 놈 그래서 이제 검거해가지고 요 놈하고 연관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이제 수사도 상당히 했었는데 그런데 또 그분 또 그놈은 또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좀 답답해. 아까 케타민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사건은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할 말이 좀 있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좀 나도 막 이렇게 추정하고 예측하고 싶은데 무지하게 조심스러워. 응? 근데 일단은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다 고민하시면 되니까 구독자들 일단 교수님이 아시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 다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 좀 추정해보고 또 경찰에서 이거 미제 사건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만약에요. 저는 이제 그 생각 이거는 분명히 다른 거 이제 그러니까 불변의 사실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불변의 사실이 뭐냐면 자, 두 사람 4명이 갔던 것 같아요. 왜 안 와? 그러고 갔는데 없으니까 강제로 문 열고 들어가서 경찰하고 119 도움받아 119는 열어주고 갔겠죠. 경찰한테 아이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야 가출 신고하면 돼. 그때 나갔던 경찰관이 이 사건 망가뜨린 사람들이에요. 할 얘기 아니지만. 야 그러면 두 사람 따라와서 가출 신고해. 근데 가출 신고도 가족이 해야 되는 거야. 니네들 못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2명이 갔어. 따라갔어. 나머지 2명이 남아서 그러면 못 치우게 해야지. 그렇죠. 애들 둘만 데리고 가서 별거 없을 거야. 멀리 안 갔을 거야. 걱정 마. 그러고 데려가서 걔들 둘 데려가고 그 2명 사이에 하필이면 김군이 남았다는 게 김군이 의심받은 사이가 된 거고요. 그 2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2명 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전날 실험 요령이 남겨져 있는 적혀져 있는 메모지 찾으러 같이 갔던 학생이에요. 그 학생은 분명히 차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학생이 저 이불이 너무 더러워서 세탁기를 열고 이불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딱 했을 때 세탁기 안에는 제법 많은 양의 빨래가 있었어요. 네. 그 위에다가 이불을 집어넣거든요. 자, 그리고 그 세탁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네. 그날 저녁에 부모가 와가지고 이불이 없으니까 세탁기를 열어서 이불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불을 꺼내고 나니까 수건 4장과 팬티 1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직전에 여학생이 봤을 때는 수건 4장하고 팬티 1장만 있었던 건 아니야. 더 많은 옷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옷가지를 그 여학생이 안 치웠으면 그거 치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이제 역으로 교수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추정이에요, 교수님. 그 김군이라는 분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아, 그럼 뭐. 예. 그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게 오히려. 왜 그러냐면 범행 현장에서 그때 심야 시간대이기 때문에 치울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자기 관련된 거. 만약에 김군이라면 생화학적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공학적인 기술을 수의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다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현장을 즉시 치우는 게 더 속편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다급해도. 그러니까 굳이 일행을 다시 끌고 가갖고 거기서 그걸 또 은폐하는 과정은 되게 복잡한 과정이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진입을 했었기 때문에. 1차 치우지 않았을까 만약이라면 있는데 1차 치웠는데 네. 공교롭게 더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쪽 가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먹는 가설이 아니라 처음에 들어갔는데 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이 벌어졌다면 그 시간대 저 같으면 싹 치우고 시신을 끌고 나가고 제가 틀리다는 말씀, 제가 틀리려고 듣는 얘기 아니에요, 교수님.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가능성은 있죠. 싹 치워놓고 그냥 끌고 나간 상태에서 굳이 그걸 복잡하게 또 원룸이 넓은 데도 아니고 가서 또 감시자도 있고 또 치워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문을 만들려면 그것도 교수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초장에 아예 단방에 다 치워가지고 싹 치워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냐 저는 이런. 아니 그걸 뭐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 쪽이면 교수님 쪽으로 모는 게 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지금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얘기하면 1차 치웠는데 청소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어. 네. 그러면 또 치울 수 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가능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왜 복잡한 과정으로 갔어야 됐냐. 그러니까 김군을 몰라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역으로 그냥 들어가서 범행이 벌어졌다면 초장에 다 끝내버리고 그런 방법이 더 편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교수님 제 거의 반대 들으려고. 아니야 잠깐만. 하기 전에 미리 좀 끊어줘야 될 게 있네. 내가 보니까. 그게 04시 21분에 그 컴퓨터가 꺼졌잖아요. 범행 시간은 01시 50분부터 한 3분 남짓 그 검색이 이루어진 시간이죠. 그때 우당탕탕 무슨 일이 있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찾았을 때는 이틀이 지났을 때예요. 근데 그것도 확정. 그러면 수시로 드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낙장치 안 걸어놓고 치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역으로 이제 김군이 치우지 못하고 그때 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현장에서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다 못 치울 수도 있어요. 역으로는. 그건 왜 그래? 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들이 막 지저대거나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주변에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다급한 마음에 이제 나쁜 범행을 저지르고 바로 그냥 바로 들고 날아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몰라고 해도 아닌 가설이 많고 아닌 가설을 넣다 봐도 얘가 얘건 같고 지금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이 사건의 딜레마라고 좀 보여준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급하게 범인이 다급하게 얼떨결에 살해하고 난 다음에 시신 치우는데 급해서 빠졌다가 이틀 뒤에 신고가 됐잖아요. 그 이틀 상간에 드나들었을 개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히 드나들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다 꼬였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애시당 쪽이 범죄 사건으로 보면
그 시건 장치부터 해갖고 싹 뒤져가지고 했으면 뭐가로 더 증거가 나왔을 텐데 처음에 출동할 때도 경찰 출동했지, 소방관 오셨지, 그 친구들 4명 우르르 왔지. 뭐 그러니 뭐 이게 뭐가 남았겠어요 이게 좁아도. 참.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람 하나를 이제 그렇게 공격을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은 되게 복잡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룸 복잡했겠죠. 예, 그 원룸인 그 성인을 어떤 형태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이동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면 상당히 복잡했을 그리고 거예요. 또 이제 대학가의 고시촌은 밤에 원룸에서 공부해서 편의점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그거 아니까 은근히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신이 있었다면 그 시신을 가지고 뭐 장거리로 이동한다던가 이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목에서는 이제 소각 관련해서 집중한 것도 저는 뭐 추정에는 틀린 추정이라고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차 조사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차는 이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현장에서 차가 이용이 됐을 건데 그 차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차는 그러니까 이동 방법, 이동 수단은 진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건에서. 그거는 그 시점, 없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앞뒤로 그 인근은 전체 다 CCTV 다 까야 돼요. 그때 뭐 그 다음은 안 나와 있으니까. 몽졸이 CCTV 까가지고 그 인근 지나간 차는 전부 다 조회해 볼 필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된 거는 수사를 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나온 게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지금 계속 안 풀리는 건데 상판만 지금 따가지고 그 구석에 해놓은 걸로 봐서는 분명히 범인하고 연관이 있어요. 네. 그건 고물장사 행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격투나 몸싸움 가지고 부서진 상황이 있으면 그걸 놓고 가면 격투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그냥 갖다 집어던지고 지워버려야 되겠죠. 집어던져야 되는데 왜 그걸 분리했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만 뜯어갔겠죠. 쇠붙이만. 고물을 고물장사가. 근데 쇠붙이만 뜯어가고 가져가기 귀찮으니까 왜 통째로 가져가지 밑에만 뜯어갔냐니까. 그냥 그 사람이 고물장사하고 다 껴넣었을까?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그래요? 전 그렇게 해도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가설로. 안 그러면 통째로 없애버리는 게 낫죠. 그래요. 그것도 그 부분부터 이해가 이제 이윤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틈 사이에 상판만 따로 집어넣은 걸로 봐서는 범인하고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쇠붙이만 뜯어갔다면 고물이 더 가능성이 커요. 고물 장사가 뜯어가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거기다 넣어놨을 가능성이. 왜 그러면 욕 먹거든요. 틈 사이에 그냥 껴놓은. 그 근처에 돌아다니는 고물 그 수집하는 분이 뻔해요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 그냥 상판만 널브러 놓고 이걸 뜯어가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아저씨 그거 가져가려면 다 치워주지. 그 뭐냐고 이렇게 나오면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꼭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물장사일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추정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상판이 부서져가지고 밖에 집어던져진 건 분명하죠. 그게 부서졌으니까 밖에다 놔야겠죠. 밖에 던졌겠죠. 그럼 그렇다면 그거는 분명히 범인하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상판이 그게 부서진 상태면 격투는 발생한 거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꽃이 떨어져 있고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가 2마리가 지금 여기서 집중으로 안 나오는 거가 좀 저도 참 답답한데 개가 사람 친화적인지 아니면 자주가 외진 사람이면 다 지저대는지 개도 그 속성이 있거든요. 그 주변 탐문을 경찰이 다 했다고 나와 있어요. 보고서에는. 그런데 정작이 그 원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찾아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탐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개가 막 지저대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때도 들었을 거예요. 새벽 시간이면 개 2마리가 지저대면 들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개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 왜 그러냐면 아까 교수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 사건이 만약에 벌어졌다. 그럼 현장 이탈을 정리하고 갈 시간이 주어지냐 아니면 바로 둘러 엎고 이탈하냐 이거에 여기 키포인트는 개라고 보거든요. 2마리요. 그리고 자기 주인이 공격당하는 걸 참는 개는 없어요. 지키는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 집에 놀러와서 제법 친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 주인을 공격하면 그 개는 반드시 그 사람 물어요. 2마리가 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격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꽤 시끄러웠을 텐데. 그러니까 그 개가
뭐 지졌냐 안 지졌냐부터 해갖고 뭐가 좀 다양한 좀 자료들이 나와야 되고 개들이 만약에 그 원룸에 사는 개들 같은 경우는 보통 갇혀 있기 때문에 엄마만을 이렇게 집중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엄마니까. 근데 이 씨가 공격당한 상태에서 만약에 뭐 돌아가셨단가 이러면 그럼 엄청난 저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개들이 두 마리가. 그러면 거기서 치울 시간이 없잖아요. 시끄러우니까 빨리 들러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재차 방문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필요할 수 있지 않냐 가설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사고가 나가지고 쓰러졌을 때 업고 나갈 때 나가는데 그 급했지 거기 치울 시간 없었어.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치웠다면 그 이후에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치웠을 수도 있거든요. 다 가능하니까 이게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능해 버리니까. 이 사건은 내가 사실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좀 알아봤어요. 나도 이제 개에 좀 집중을 해서 새벽 2시, 3시경에 원룸에서 개 2마리가 지저대면 그 주변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개 조용히 시키라고요. 가만 안 있다고. 또 학생들이 공부 늦게까지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들었어야지 맞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그 주변 원룸을 또 그 원룸에 사는 사람들을 전체 다 조사를 해봤어야 돼요. 너 어저께 새벽 2시에, 2시, 3시에 뭐 들었냐. 이게 해서 쭉 그게 통계가 나와야 돼. 1층에 있는 김복준이는 들었다. 무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누구는 안 들었다. 뭐 들렸다. 이게 통계가 나와갖고 그 보고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 하신 사건에 보면 경찰이 다 탐문해갖고 개 지졌어요. 다 나와 있잖아요. 기록에. 그게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없지? 그랬더니 한 줄이 딱 나오더라고. 특별한 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탐문을 실시했으나 특별한 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안 발견한 거 써놔야죠. 누굴 만나. 그러니까 발견 못했다고 경찰은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탐문한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나중에 방송할 때 보니까 경찰이 찾아온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도 제대로 안 된 거고 기초부터 이게 매매 꼬인 그런 사건이에요. 저는 어떻게든 진실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 좀. 예. 요거는 자료는 뭐 어마무시하게 갖다 놨는데. 네, 정리 다 해주신 거예요, 교수님이 싹. 예. 듣는 분들도 추정해봐야죠. 어떻게 나올 것도 없는데. 그래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또 저 예단 갖고 또 뭐 어느 쪽으로 몰아간다고 얘기 나올까 봐 엄청 조심스럽기는 해요.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해온 자료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근데 이걸 다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뭐 요거는 추후에 조금 더 만약에 나오는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은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의문점이 있고 하다는 이런 쪽으로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쪽을 의심하는 입장, 이쪽을 의심하는 이유 뭐 등등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 하여튼 기억 속에서 요거 지우지는 말아야 할 거예요. 해결은 해야죠. 차지하죠. 오늘 참 좀 찝찝하게 마무리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